안녕하세요. 사연 보따리입니다. 저희 사연 보따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사연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더보기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러면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나쁜 새언니인가요? 요즘 판에 계속 올라오는 내용은 나쁜 새언니뿐이네요. 글 읽으면서도 한숨만 나오고 새언니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뿐이지만 반대 입장의 제 얘기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올해 29이고 남편은 31, 2살 많은 오빠지요. 결혼 전에 시부모님이야 워낙 좋은 분이셨고 남편도 3년간 변함없이 절 사랑해준 것만 믿고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되었고요. 현재 시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이 집이 완공되려면 1년 반 정도 걸린다며 그때까지만 같이 살자 하셨어요.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뒀고 지금은 집에서 간간히 번역 일하고 살림하고 있어요. 직장을 그만둔 건 저나 남편이나 빨리 아이를 갖길 원했는데 남편과 제가 다니던 직장은 페이는 세지만 야근도 많고 스트레스도 워낙 많은 직업이었어요. 어디라고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건축공학 쪽이라 보통 남자들이 많고 그래서 남편이 더 싫어하기도 했고요. 여자가 남자 일하면 몸 축난다면서요. 또 제가 학생 때 용돈벌이 삼아 하던 번역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위함도 있었고요. 아가씨는 이제 막 대학 새내기가 되셨네요. 시댁 쪽으로 여아가 귀한 집안인데다가 늦둥이라 워낙에 온 집안 사랑받고 커서 버릇이 좀 없다. 결혼 전 남편이 그렇게 말했었고 솔직히 그게 무슨 상관이냐 했어요. 실제로 시아버님 형제가 3분이나 되는데 딸은 아가씨 하나라 온통 오빠들 사이에서 사랑은 독차지하고 큰 것 같더라고요. 아가씨는 키가 크고 바스트도 좋은데다가 서구형 외모예요. 정말 두루두루 갖추셨죠. 물론 성격이나 성적을 제외하면요. 그에 비하면 저는 키도 작고 호리호리한 몸에 동글거리는 인상이라 순해 보인다고들 해요. 그래서 쉬워 보였나 봐요. 처음에 아가씨 만난 건 상견례 자리였는데요. 외모 탓에도 한 손가락 했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자기 엄마한테 짜증을 있는 대로 다 부리더라고요. 딸 귀한 집의 고명딸이라 그런지 워낙 오냐오냐하며 키운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좀 힘들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혼여행 갔다가 집에 왔는데 저희 캐리어를 탁 뺏어가더니 막 뒤지면서 자기 선물 어딨냐는 거예요. 남편이 너 왜 그렇게 버릇이 없냐? 언니 왔는데 인사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왔어요? 이러더니 제 짐을 또 막 뒤지더라고요. 안에 속옷이랑 이것저것 제 물품도 다 들어있는데 바닥에 막 늘어놓고 남편이 막 화내려는데 시어머님이 나오시면서 놔둬라. 딴애 반갑다고 하는 거겠지.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는데 시어머님은 좋은 분이라 제 손 꼭 잡아주시면서 비행기 타느라 고생 많았지 아가. 재미있었니? 하시길래 저도 얼른 짐 풀어서 어머니 선물 드리고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최근 일로는 아가씨 대학 선물로 제가 가방을 하나 사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저도 번역 쪽으로 아직 터가 안 잡혔고 오빠 페이가 적진 않지만 시부모님께 다달이 생활비 드리고 보험료에 적금에 또 오빠 출퇴근용으로 할부로 차를 사서 할부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생활해보니 그렇네요. 돈이 있어도 없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샤넬 가방 예쁜 걸 봤다며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가격만 300만 원이 넘어가는 가방이었죠. 솔직히 대학 새내기가 들기엔 좀 비싼 것 같고 저도 사정이 사정인지라 저도 모르게 곤란한 표정을 지었나 봐요. 표정이 싹 굳더니 자기 혼잣말로 저 들으란 듯이 자기가 돈 버나. 오빠가 돈 벌지 왜 자기가 나서고 지랄이야.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오빠가 퇴근해서 제 표정 안 좋으니까 왜 그러냐고 애교 피우고 그랬는데 마침 아가씨가 방문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오빠한테 가방 사달라고 조른 거죠. 오빠는 방문 벌컥벌컥 여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일단 참고 가격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기함을 하고 우리가 가쁘냐고 너 언니한테 이런 거 사달라고 했냐면서 호통을 친 거예요. 아가씨 울고불고 오빠가 돼서 동생 대학 선물로 이 정도도 못 사주냐고 자기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그러냐며. 아가씨요? 고등학교 내내 공부 너무 안 해서 지하철 통학 가능한 지방 전문대 들어가셨어요.
그것도 작년에 제가 과외다 뭐다 옆에서 부터 간신히 들어가셨고 그 일로 저희 시부모님이 저를 좀 예뻐하셔요. 포기한 딸내미 대학 보내줘서 고맙다고 저는 그저 민망하지요. 암튼 어머님 아버님 방에 계시다가 달려 나오시고 교통 정리하셨는데 아버님이 아가씨를 좀 많이 예뻐하세요. 물론 저도 굉장히 예뻐하시지만 딸만 하시겠어요. 아빠가 사줄 테니 울지 말고 얼른 자라하고 아가씨 들여보내시고 저희한텐 자렴하시고 더 이상 가타부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가시방석 같은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버님이 아가 저녁이나 같이 하련 하시고 저 불러서 근사한 저녁 사주시고 백화점에 가자 하시더라고요. 가서 결국 아가씨 가방 사고 저한테도 하나 고르라시는 거예요. 우리 집 딸이 둘인데 어떻게 한 딸만 사주냐며 너도 내 귀한 딸이니 너도 하나 고르렴 하시는데 저는 면목이 없어서 못 고르겠더라고요.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아가씨 대학 선물 하나 못 사드리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 딸이 철없어 미안타 하시고 허허 웃으시는데 전 정말. 그리고 자기 빨래 저희 방 앞에 갖다 놓는 건 다반 사고요. 저 샤워하는데 문도 벌컥벌컥 열어젖히는 통에 저 이제 문 잠그고 샤워해요. 한 번은 고등학교 교복 저한테 빨아서 다려놓으라 하고 자긴 놀러 나가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님 안 계실 때요. 집에서 그거나 하지 뭐해요. 이러면서 그리고 또 다른 일로는 지난 겨울 제가 하루는 좀 많이 아팠어요. 진짜 많이 아팠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시골에 일이 있어서 내려가시고 오빠는 늦게 퇴근하고 아가씨는 놀러 나가셨는지 안 보이시고 오후에 약 먹고 늦게 일어났는데 열은 펄펄 나지 목은 바싹바싹하지 정신도 혼미하고 차가운 딸기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정말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열이 쭉 내릴 것 같고 그래서 일하는 오빠한테 할 짓은 아닌데. 문자 보내서 오빠 내가 너무 아픈데 딸기가 정말 먹고 싶다. 이따 올 때 사가지고 올 수 있냐 했어요. 우리 오빠 또 제가 아프다니까 전전긍긍해서는 오늘 내가 늦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기에 늦게라도 괜찮으니까 딸기만 좀 사다 달라 하고 약 먹고 또 한숨을 잤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에 뭐가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정신이 번쩍 들어서 뭔가 하고 쳐다봤더니 아가씨가 짜증에 짜증을 내면서 딸기 하나 직접 못 사다 처먹어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참내 내가 이깟 딸기 때문에 놀다 말고 집에 들어오라 하냐고. 성질에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문 쾅 닫고 다시 나가시더라고요. 이유인즉슨 오빠가 자기는 너무 늦을 것 같고 제가 걱정은 되고 하니까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집에 좀 가봐라. 딸기 사들고 한 거예요. 오빠 말이니까 듣긴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자기 딴엔 짜증이 난 거죠. 아가씨가 그나마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오빠거든요. 나이 차도 좀 나는 데다가 다들 오냐오냐 하는데 오빠는 잘해주면서도 선을 딱 그으니까 좀 어려운가 봐요. 어쨌든 저 그날 아픈데 일어나서 이불이랑 베개 커버랑 다 빨았습니다. 저 시집 올 때 엄마가 해준 하얀 실크 원단 이불에 빨갛게 딸기 자국 남을까봐 아파서 서럽고 엄마 생각나서 서럽고 울면서 다 빨았네요. 오빠가 저한테 해줘야 할 일을 아가씨 시킨 건 잘못이지요. 근데 제가 그걸 얼굴에 쳐맞을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결국 저 그날 새벽에 응급실 갔네요.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스트레스의 위험까지 이것저것 겹쳐서 집에서 절대 안정 취하라는 얘기 듣고 왔는데 아가씨 다음날 한다는 얘기가 딸기 사다 줘도 못 처먹을 거 왜 시켰냐 하대요. 저 너무 열 올라서 딱 잘라 제가 죄송하다 했어요. 다음에 오빠가 아가씨 시키는 일 없을 거라고 대신 아가씨도 저한테 덕볼 생각 말라고. 아가씨 빨래도 아가씨가 직접 하라고. 이제 대학생 아니냐고 그랬더니 하, 언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네요. 착한 척 가식 잘만 떨더니 이런 여자인 거 우리 오빠는 알려나? 이러네요. 갑갑합니다. 스크롤이 길어졌네요. 답답한 마음에 줄줄이 써내려 봤어요. 우리 아가씨 그래도 저한테 신체적으로는 가해 안 하시니 그래도 괜찮은 거구나 하고 삼켰는데 글 한 번 쓰고 나니 우르르 감정이 몰려와서 저 지금 계속 울고 있어요. 오빠 자는데 깰까봐 화장실 들어와서 노트북 들고 하고 있네요. 한 번 서럽다 생각하니 서러운 일들이 갖가지 떠올라서요. 오빠가 결혼 전부터 하는 일이 있어요. 절대 구두를 안 사줘요.
예쁜 애인 도망가면 어쩌냐며 신발은 절대 안 사준다고 자기 돈으로 사 신어. 이러더라고요. 결혼하고서도 그건 안 변하더라고요. 한 번은 오빠랑 백화점에 갔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구두가 있었는데 좀 비쌌어요. 소위 말하는 명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왔지요. 근데 그 다음 날 백화점 상품권을 턱하니 내놓으면서 자기 사고 싶은 거 사 이러는 거예요. 그 구두 사 신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난 상품권만 줬다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이래요. 그 구두 안 신어도 그만인데 제가 갖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비싸서 제 돈으로 날름 안 살 거 아니까 제 마음 헤아려 주는 게 너무 고맙고 해서 상품권 화장대 안에 넣어놓고 그냥 마음으로만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필요한 거 생기면 사야지 이러면서요. 근데 며칠 좀 지났을까? 외출하고 집에 왔는데 화장대 서랍 안이 좀 흐트러져 있더라고요. 전 좀 강박증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쓴 물건, 제가 아는 그 자리 그대로 놓여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정리는 잘 되어 있는데 제가 해놓은 정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상품권 봉투는 그대로 있길래 아닌가 했는데 갑자기 봉투가 열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열어봤더니 없는 거죠. 상품권이 증발. 시어머니는 상품권 생기면 오히려 절 주시고 선물해준 오빠가 도로 가져갔겠어요? 아님 시아버님이시겠어요? 시누이인 거죠. 좀 화가 났는데 그냥 꾹 누르고 아가씨, 혹시 제 화장대 건드셨어요?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왜요? 뭐 없어졌어요? 이러더니 시어머니 오셨는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새언니가 자기 도둑년으로 몬다고 자기 억울해서 못 살겠다며 오빠는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왔냐고. 시어머니가 그래도 아가씨가 남의 물건에 손댈 애는 아니라며 내가 잘 찾아보거라 하시더라고요. 오빠도 자초지종 듣더니 증거가 없어서 뭐라 할 수가 없다며. 그러니까 왜 바로 안 샀냐고. 타박 아닌 타박을. 그래서 또 왠지 서러워서 울먹거리면서 오빠가 나 생각해준 맘이 너무 고마워서 쓸 수가 없었다 했더니 울 마누라 바보라고 꼭 안아주고 다시 상품권 사다 준다길래 됐다 했습니다. 마음만으로 고맙다고. 그러고 며칠 후에 아가씨가 새 코트를 하나 사신 거죠. 그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딱 봐도 120이 아닌 기본 몇십만 원짜리. 그때 막 수능 끝나고 겨우 한 달인가 됐을 무렵인데 알바 하나 안 하는 아가씨가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래도 또 저 묻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 10년 지기 친구가 저 결혼 전 마지막 생일 때 해준 진주 세트 귀걸이만 하고 나갔다가 한쪽 잃어버리고 왔네요. 친구가 진주는 원래 신부 세트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며 대신 제가 진주를 좋아하니까 생일 선물로 해준다며 잃어버리지 말고 평생 하면서 자기 생각하라 했던 건데 이거 왜 하고 나갔냐니까 대답은 안 하고 싸구려 같은 걸로 되게 요새 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저 참았어요. 왜 잃어버렸냐고 하면 제가 언제요? 하고 되물을 사람인 거 아니까요. 제 카메라 빌려 나가선 떨궈서 한쪽 찌그려뜨리고 기계는 원래 고장 나야 새로 사죠. 이러면서 방에 쏙 들어가고 제가 아끼던 블라우스 촌스럽다며 그런 걸 왜 입어요? 이럴 땐 언제고 자기가 입고 클럽 가서 찢어먹고 왔네요. 뭘 하고 다니는지. 아가씨 고3 때는 제가 샤워만 해도 물소리 나서 시끄럽다고 언니는 고3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그럼 전 샤워 언제 할까요? 이랬더니 뭐 하러 씻어요. 신나 안 신나 꾀죄죄 하면서 이러시고 자기가 예쁘다는 걸 아는 거겠죠? 뭐 제가 봐도 예쁘긴 해요. 그래도 참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저 어디다 내놨을 때 꼴리는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좀 의구심이 드네요. 제가 요리를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가씨가 뭐 먹고 싶다 하면 해주고 친구들 데려와도 뭐 해주고 이럼 좀 친해질 수 있을까 싶었지요. 근데 뭐 먹고 그릇 한 번 안 내다 놓고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 친구들도 잘 먹었다는 인사 한 번 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젠 안 해줍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한테 언니가 제 친구들 와도 무시하고 방문 한 번 안 열어본다고. 사람이 정이 없다고 시어머니가 저 미워하실까봐 슬퍼요. 왜 참고만 있냐고 하는데 저희 시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차마 그 앞에서 큰 소리 내고 속상하게 해드리기가 너무 싫어요. 혹시라도 아가씨가 분란 일으켜서
시부모님 심려 끼쳐드릴까 봐요. 저 외동으로 28년간 외롭게 자랐어요. 아가씨 만나고 동생 생긴 것 같아서 참 좋았고 어린 나이에 사랑 다 받다가 새 식구 생겨서 싫겠지 하는 마음인 거 이해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요. 그리고 저희 엄마 저 시집 간다 할 때 너 조건이면 나이 먹어도 절대 시집 못 가지 않는다며 나이 조금만 더 먹고 가라고 그렇게 붙잡으셨어요. 27이면 절대 많은 나이 아니라고 3년만 더 공부하고 가라고 그러셨는데 남편이 3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다고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제발 결혼해 달라고 난리하고 시어머니가 넌 꼭 내 며느리 말고 딸 했으면 좋겠다. 너무 예쁘다. 자꾸 하시는 통에 이 남자애 이 시댁이면 될 것 같아서 그냥 결혼했네요. 엄마 결혼식 날 참 우시기도 많이 우셨는데 제가 이제와 힘들다 하면 우리 엄마 가슴에 못 박을까봐 제가 쉬쉬해도 우리 엄마 어디서라도 주워 듣고 가슴 아플까봐 그냥 제가 다 삼키네요. 왜 분가 안 하냐고 하시는데 곧 할 거예요. 이제 집 완공되고 인테리어까지 싹 하고 나면 올해 말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1년 가까이 남았네요.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1년도 안 남았다. 라고 생각하려는데 끔찍했던 작년 1년 생각하면서 아직도 1년이나 남았네. 하게 되는 건 제가 수양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글 쓰고 댓글 읽고 와서 잠깐 몇 줄 더 추가해요. 오빠도 알긴 알아요. 근데 그냥 이 정도인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오빠가 뭐라고 한 날은 저한테 더 심하게 돌아와요. 뭐 말로 하면 녹음을 하겠는데 거의 행동이에요. 한 번은 이불 밑에다 먹던 아이스크림을 넣어놨더라고요. 유치해서 진짜. 근데 저를 바보 만들죠. 언니가 넣어놓고 기억 못하는 거라고. 캠도 설치할까 생각해봤는데 공간을 안 가리고 행하는 타입인데다가 저희 방에 가구가 몇 개 없어요. 금방 새 집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한 혼수만 했거든요. 침대랑 화장대, 장롱, 작은 테이블이랑 의자, 그리고 노트북 2대 이게 다예요. 캠을 놓을 자리도 없고 숨길 자리도 없죠. 그리고 제가 말했듯 오빠랑 저랑 있던 직장이 거의 야근도 밤새우드시고 스트레스도 많아요. 그저 저 하나 참으면 조용하죠. 그래서 제가 더 죽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곧 죽어도 남들 앞에 선 강한 척, 괜찮은 척 하고 싶었던 성격 때문에 정말 나 하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껏 버텨왔는데 어제 글 올리고 나서 갑자기 정말 뻥 터지더군요. 내 안에 이렇게나 많은 감정이 있었는지 싶고 밤새 뜬 눈으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아침에 오빠 일어났는데 제가 소리도 없이 앉아서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 깜짝 놀라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얘기 일단 들어만 줄 수 있냐 했더니 알겠다고 걱정 말고 얘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로 얘기하자면 화났던 일, 서러웠던 일, 잘 정리해서 얘기 못하는 타입이라 어제 글 쓴 거 오빠한테 다 보여주고 오빠 보면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감정 조절 힘든 거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서 제가 나 사실 오빠가 정신병자 취급할까봐 말 못했다. 근데 여기서 오빠가 나 정신병자 취급하면 나 오빠랑 못 산다. 여기 내가 쓴 거 하나도 사실 아닌 게 없고 그나마도 별거 아닌 거 같은 일은 안 쓴 거다. 결혼 전에 오빠가 나한테 한 말 기억하냐? 누가 뭐래도 오빤 무조건 내 편이라던 거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오빠 생각을 얘기해달라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냥 꼭 끌어안아줬어요. 그리고선 미안하다고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하고 데려왔는데 1년 동안 혼자 이렇게 전전긍긍 소가리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감정이 복받쳤는지 큰 소리론 못 울고 제가 다 서럽게 꺽꺽거리길래 저도 또 같이 울었습니다. 오빠가 안 믿어주면 어쩔까 싶었다고 오빠도 핏줄인데 제 동생 안 예쁘겠냐고 했더니 멍청하다고 하면서 내가 오로지 자기 편인데 뭘 걱정했냐고 자기가 말 지어낼 사람 아닌 걸 내가 모르냐고 정말 제가 멍청했나 봐요. 세상에 이렇게 오롯이 내 편이 있는데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 톡들만 보고서 제가 너무 혼자 지레 겁먹었나 봅니다. 그래도 오빠랑 아가씨랑 남매인데 내가 의상하게 하는 걸까봐. 그래서 더 걱정이었다고 내가 착한 척하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 형제 없이 자라서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고 그랬더니 오빠가 내가 다 안다고 너 맘 다 안다고 그냥 그 말 한마디에
1년 서러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오빠도 솔직히 여동생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나 봐요. 여동생이 오빠 앞에서 착한 척 얌전한 척은 안 해도 또 망나니 짓은 절대 안 하고 아가씨가 사고 쳐도 부모님이 감싸주시는 상황에 오빠가 나서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내 동생 내가 단속 못한 죄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죄인 만들어 내가 또 미안하고 저는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건가 봐요. 엄마가 저 어릴 때부터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진심은 언젠가 통하기 마련이란다. 아랫사람 잘못은 윗사람이 잘못 처신했기 때문이다라고. 네, 저 그래서 더더욱이 말 못했습니다. 아가씨 단돌이 못한 제 잘못이라 하실 것 같아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새삼 느끼네요. 하지만 전 제 아이에게 내 잘못이 아닌데도 참아라 라고 가르치진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빠가 다 제쳐두고 분가부터 하재요. 아가씨 문제는 차차 해결하자고 바로 해결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다만 꼭 해결할 테니 오빠만 믿고 기다려달래요. 어머님 아버님께 뭐라고 얘기 드릴 거냐고 집 완공될 때까지 같이 살자 하지 않으셨냐고 지금도 저렇게 잘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분가한다 얘기하냐고 했더니 걱정 말라고 우리 이제 1년인데 애기 소식 없는 것도 자기는 짜증난다고 하면서 1년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으니 장모님 장인어른 곁에서도 1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만 저희 집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는 자기 집 근처에 집어두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약간 좀 얄미웠어요. 나는 오빠 집에서 1년을 살았는데 왜 오빠는 우리 집에서 1년 못 살아? 하고 쏴줬네요. 머쓱한 표정 짓더니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라고 제가 편한 대로 하래요. 사실 저도 우리 집 들어가서 사는 건 좀 그래요. 사실 오빠가 저희 집에 못하는 게 아니라서요. 이따 저녁 때 시부모님께 얘기 드릴 일이 미리 걱정되긴 하지만 괜찮겠죠? 신경 써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제 일 마냥 화내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욕도 많이 먹었지만 자각하고 있던 일이라 기분 상하지도 않더라고요. 잘 해결되길 바라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